시작합시다. 그에 대한 선생님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게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지난주에 막 그렇게 울고 나서 저도 좀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울 만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볼 때는 뭐가 그렇게 그런 감정이 일어난 것도 그렇고 좀 숨이 안 쉬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경험이 사실 저도 없었어요. 또 울더라도. 그리고 뭐 누구지? 스플링이가 울음을 참지 말라 뭐 그러는데 사실 울음을 참은 게 아니라 진짜 숨이 안 쉬어졌거든요. 울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뭐지? 왜 그런지 좀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래서 뭔지는 잘 아직까지 확실히 잡히지는 않는데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예전 기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거랑 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지점에서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되게 5년 전인지 알았더니 그게 그 2011년이니까 7년 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5년 전으로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고 2011년도쯤에 이제 있었던 일을 더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 둘째를 낳고 이제 한 돌 정도 지났을 때인데 좀 그때 시어머니랑 좀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 1년 정도 좀 여러 가지로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 7월이었는데 이제 그 시댁에 제사가 있어서 제사를 갔어요.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애들을 이제 재우려고 저는 방에 들어가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잠이 들었어요. 보통 이제 시댁에 가면은 이제 일찍 자는 편이고 저는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일찍 데리고 자는 편이고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한 몇 시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이 좀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시부모님이랑 남편이랑 제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었어요. 그때. 근데 조금 그러니까 남편이랑 저 둘 사이에 비밀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그때 좀 느낌이 이건 남편이 이거를 어떻게 시부모님이 아시지? 원래 둘이 비밀로 하기로 했던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제가 없는 데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 기분이 되게 좀 맨 처음에는 그 상황 파악이 잘 안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에 오는데 계속 머릿속에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이 어떤 건지를 저는 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기를 어떤 뭐 상황에서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눈치를 보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다렸어요. 사실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머릿속에 이제 생각만 하고 이제 있었죠. 근데 이제 남편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의 말이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말을 남편이 똑같이 하는 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했던
나에 대한 어떤 표현을 남편을 입을 통해서 내가 듣게 되는 걸 느끼고 그러면서 그게 어떤 표현이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된장찌개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이제 그러셨어요. 뭐 그러니까 뭐 편식한다고요? 편식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뭐 까다롭다고? 아니 그러니까 뭐 어디 아플 때마다 그래서 아픈 거다 막 그거 뭐든지 내가 뭐가 무슨 일이 감기 걸리거나 감기 1년에 한 번 걸리는데 그러면은 꼭 된장찌개를 안 먹어서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남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듣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때 편도가 커가지고 이비인후과를 이제 그 다음 주에 갔었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그 애들을 된장찌개를 안 먹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편도가 큰 것도.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아이고 그냥 어른들 그렇게 하나 보다 그랬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네,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사건 이후로? 네, 그러면 근데 그게 예전에 같았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겼을 텐데 그 일이 있고 나니까. 들리는 거예요? 네, 그게 뭐지 이 사람? 그런 생각이 갑자기 그런 것도 다 의심이 되고, 그러니까 머릿속이 되게 막 복잡하고, 그러니까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남편이 이제 회사가 일주일 동안 휴가였는데 애들이 어리니까 집에 이제 일주일 동안 있기로 했거든요. 이제 토요일 날 점심을 먹고 이제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이제 가끔 장난을 치거든요. 제가 설거지를 할 때 보면 와가지고 막 엉덩이를 때리고 도망간다든가 내가 이제 막 그 고무장 끼고 어떻게 못해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저는 좀 싫어하는데 그런 장난을 좀 많이 쳐요. 근데 그때 이제 큰애가 5살이었는데 5살 애한테 가서 엄마를 때리고 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또 큰애가 재밌다고 와가지고 저를 이제 뒤에서 저를 때리는데 그때 그 순간 이제 약간 퓨즈가 나간 것처럼 이렇게 화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내가 굉장히 공격받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남편한테 그때 화를 팍 버럭냈어요. 왜 도대체 내가 싫어하는 짓을 왜 자꾸 하냐고 사람 좀 그만 좀 괴롭히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설거지다 말고 다 그냥 놔두고 막 화를 남편한테 내니까 남편도 약간 벙찌잖아요.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가방을 들고 그냥 뛰쳐나갔어요. 집 밖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마음은 어딘가로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그냥 세상에 다 나 적같고 내 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을 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그 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외국으로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을 가서 물론 그냥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쳐다보면서 못 가는 거는 아는데 그렇게 앉았다가 그냥 울다가 그냥 다시 왔죠. 집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남편하고 이 상황을 내가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다. 저는 이제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오해를 풀고 남편으로부터도 어떤 해명을 듣고 저는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찌됐든 그 상황에 대해서 남편이 뭐 어떠 됐다. 뭐 앞으로 안 그러겠다든가 뭐 어떤 내가 이제 힘들었던 거 내 시어머니로부터 좀 시어머니가 좀 뭐라 그러지? 사람을 약간 뒷조사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막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 얘기를 사실 좀 하고 좀 그런 상황을 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 남편이 이제 베란다 청소를 이제 휴가고 그러니까 이제 집 청소를 항상 깨끗이 하거든요. 그래서 베란다 청소를 막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남편 옆에서 울고 있는데 남편이 그냥 계속 베란다 청소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말도 없이.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한 친구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너도 당해봐라 그런 마음도 들어서 이제 남편이랑 시어머니 욕을 2시간 동안 거기서 큰 소리로 남편 옆에서 베란다 청소하는 남편 옆에서 계속 했어요. 그래서 막 욕도 하고 그동안에 이제 5년 동안에 쌓였던 막 그런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그동안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나도 이제 그냥 넘어갔던 그런 일들을 막 이제 얘기하면서 막 울면서 막 저도 약간 그런 감정에 복받쳐서 울면서 막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이제 그런 걸 바랬던 것 같아요. 남편이 화를 내든지 너 왜 그러냐, 왜 너만 생각하냐, 뭐 그런 화를 내든지 좀 뭔가 이렇게 아니면은 미안하다든가 그랬었냐라든가 그때 힘들었냐든가 그런 뭔가 그런 리액션을 바랬는데 그때 좀 되게 황당했던 게 남편이 베란다 청소를 하고 마루 청소까지 깨끗이 다 하고 저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고 다 하고 나서는 옷을 입고 나갔다 올게 그리고 그냥 나갔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 이제 다시 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거야. 내가 도대체 누구랑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새벽 4시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쓰러져 자고 술이 잔뜩 취해서 쓰러져 자고 그 다음날이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점심에 그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20년 만에 어떻게 SNS에서 저를 찾아서 연락이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얼굴 보자고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명동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제 남편이 휴가고 그러니까 2주일 전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도 남편이 애들 보니까 그때 시간이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게 있어서 남편은 계속 자고 있는데 9시쯤에 나왔죠. 남편한테는 애들을 이제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애들을 좀 봐달라. 그리고 이제 남편은 이제 술 취해가지고 술 아직 들깬 상태에서 이제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제 오는데 이제 친구를 이제 명동에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만난 친구한테 이제 친구도 당황했죠.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어제 막 너무 힘들었다 그랬더니 친구도 같이 울어주면서 자기도 사실은 결혼한 저보다 좀 일찍 했는데 자기도 되게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면서 둘이서 시월들을 엄청 욕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저보고 들어가지 말래요. 그런 상황에서 너 이렇게 힘든데 들어가지 말고 자기 집에서 자기랑 있다 가라고.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나 오늘 안 들어갈게. 그리고 전화를 하고 이제 도봉산 쪽에 있는 친구 집에서 잤어요. 그 친구 남편은 집에서. 뭐래요? 안 들어갈게 그러니까. 남편은 항상 그 전에도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친구 집에서 자고 올 때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고 6시쯤에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아침에 예, 이제 그 친구 집에서 잤는데 거의 잠을 못 자고 이제 왔는 이제 6시쯤에 이제 오는데 8시부터인가 시어머니한테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도 시어머니가 전화 왔는데 제가 계속 안 받았거든요. 아 이제 남편이 말했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눈치가 와이프 안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했으니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침 8시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들어오는 것도 알았구나. 근데 이제 더 전화 받기 싫은 거예요. 어차피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그래서 전화 계속 안 받았죠. 그리고 9시쯤에 집에 오니까 집으로 전화가 온 거야,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딱 들어오는데 남편이 전화 받고 있었거든. 나보고 전화 좀 받으라고. 내가 휴대폰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받았죠. 그랬더니 이제 아니야 될 거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내가 뭐 그 전에 좀 이제 그날도 뭐 이렇게 서운하게 한 말인데 이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고 이제 그 시어머니가 그동안 했던 이제 얘기 막 욕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뭐 너한테 서운하게 했다고 그래서
뭐 이게 뭐 화났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뭐 그러면서 그래도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하고 그냥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 얼굴 딱 보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도 우리 싸우고 그런 것도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더 막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뭐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러면은 자기는 그게 한 적 없고 어머님이 감이 좋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피곤하다고 그냥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자면은 이제 애들이 낮에는 그냥 말을 안 하고 계속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낮에는 말을 안 하고 밤에는 이제 어떨 때 그냥 따로따로 잘 때도 있고 이제 내가 너무 열받으면은 이제 깨워가지고 이제 막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해라 그러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막 그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말을 회피하거나 그러니까 수사님이 정확히 그런 거예요. 그 제사 지내는 그날 얘기를 물어보신 거예요?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거는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보셨대요. 어떻게 사람을 써서 알아보는데 하여간 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써서 알아봤다고? 네, 그런 좀 약간 그게 이제 진짜 뒷조사를 하신 거예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더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사님은 그거가 아니라 네가 얘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저는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그거 우리 둘만이 알고 있어야 되는 비밀인데 그거를 어떻게 어머니가 아냐 저는 이제 그거를 알고 싶었던 거 그냥 남편이 그래 내가 얘기했어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대. 그럼 우리가 부부싸움하고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내가 안 들어온 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뭐 그것도 어머니가 전화해보고 내가 전화 안 받으니까 자기한테 전화해보고 이제 느낌이 이상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거다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때 느낌이 너무 나중에 화가 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너랑 못 산다. 이제 우리 이혼하자. 나는 진짜 당신하고 사는 게 이제 무섭다. 그러면서 당신도 싫고 당신 어머니도 싫고 당신 말대로 우리 집에 CCTV 카메라가 있다는 것밖에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집 어딘가에 나를 감시하는 눈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정말 더 이상 싫다. 그러면서 일단 그랬어요. 그때 남편이 나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이혼하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막 화가 나서 어쨌든 난 당신하고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산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주변에다가 했어요. 친구한테도 하고 이제 저희 식구들한테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서 막 좀 놀랬죠. 그러니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결혼 잘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자상하고 잘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결혼 잘했다. 주변에서 다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내가 갑자기 이제 애 둘 낳고 5년 만에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얘기를 하기도 뭐하고 얘기해도 저는 좀 반응이 되게 놀라웠던 게 그런 거 가지고 이혼하냐는 그런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친한 친구들하고 내고 가족들한테도 다 얘기했고 나 못 산다고 그 사람하고는 그랬을 때 수단이 예. 지루해요. 예.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같아요. 5년 전인가 7년 전에 뭐가 그렇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뭐 등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누구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는 건지 또 친구들한테도 서운하다는 거예요. 예, 그 친구들한테도 되게 기분 서운했어요. 어떠세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올 때 아니 지금 그러지 기분 않을까 어떠시냐고, 생각. 감정이.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수다님 기분 나쁘죠? 저라면 무서울 것 같아요. 뭐가? 제가 수다님이라면 좀 지금? 짜증날 것 같아. 불안할 것 같아요. 좀 불안하긴. 이야기하는 게 불안한 거예요? 아니, 이야기 자체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파랑님이 이렇게 공격적인 그런 표현을 하니까 그냥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저라면 많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좀 표현 좀 해보세요, 수다님. 불쾌할 것 같아요, 저라면. 아, 저는 그렇게 지루하게 듣진 않아요. 여기서 할 말을 해야 돼. 여기서 지금. 기분 나쁘다고. 응? 얘기해보세요. 무서우세요? 슬퍼요? 어떠세요, 감정이? 모르겠어요. 당황스러워요? 되게 서러울 것 같아요. 열심히 얘기를 하면 속상한 마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좀 편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수다님 저 좀 보세요. 지금 혼자 아니에요. 혼자 아니니까 힘들면 다른 사람들한테 나 편 들어주는 사람 편 좀 들어달라고, 나 대신 파랑님한테 뭐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본인이 못하겠으면. 응? 파랑님 미워요. 나 힘든 거에 대해서 알아주지도 않고. 수다님 직접 얘기해. 직접 기다리잖아 지금. 얘기하기를. 수다님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인지 좀 더 표현해봐요. 그냥 사람님 왜 그렇게 얘기했어? 듣기 지루해서요. 어떤 게 지루했냐고 물어봐요.
어떤 게 혹시 수다님이 5년 전에 이제 후기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집단에 못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해서 되게 듣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힘든 마음은 전달이 되는데 정확히 뭐가 힘들다는 건지 얘기 들을수록 너무 장황해져 갖고 모르겠더라고요. 짜증나고 귀에도 안 들어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다는 건지. 그래서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힘들다는 감정은 있는데 어떤 게 힘든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왜 짜증난다고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냥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아니야. 그럼 알고 싶은데 궁금하다고. 궁금한데 잘 모르겠대. 그러니까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대. 그럼 수다님을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수다님 어떤 게 힘들어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대 자기가. 어때요 이 마음이? 그래요? 네, 전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남편분에 대한 서운함, 배신감,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가족을 이 얘기 하시다가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이 위로를 받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친구들 요즘에 또 그런 걸로 무슨 또 이혼을 하려고 그러냐 계속 얘기가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으니까 정확히 뭐가 제일 힘들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제일 서운한 건지 뭐가 제일 큰 감정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좀 전에 수다님이 얘기하시면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때문에 힘든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본인도 모르시니까 그냥 좀 얘기를 들어주기를 바라시는 건가라는 마음이 지금 얘기 듣고 좀 들어봤고 좀 아차 싶긴 한데 그래도 너무 듣기가 힘들어요. 아차 싶었다 아까 전에. 아차 싶었다. 거기까지 해야 돼. 힘든 다음에는 또 그거를 들으시거든요. 자기도 못 견딘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차 싶었다. 거기까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들으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장황하고 지루해서 집에서 듣기 싫다 이때랑 지금 속마음을 들으셨잖아요. 어때요? 좀 아까는 어때요? 지금 어때요? 조금 하랑님이 화가 난 게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다고 생각이 나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아니구나 그런 건 아니고 뭐예요? 수다님에 대해서 파랑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알고 싶었다는 그렇지. 그게 좀 편하게 느껴지세요? 근데 수다님도 얼마나 뭐가 힘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때 일들이 너무 힘들다는. 처음에는 그냥 배신감인데 그거는 힘들진 않았어요. 배신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이때 도망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거는 힘들 것보다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리고 그래 수다님 아무튼 지금 그래서 파랑이한테 좀 마음 좀 전하고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파랑님 저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관심 어떤 게 힘든지 알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안 전해져서 속상한 좀 답답하신 거죠? 그런 거예요? 전 그 수다님을 집단에서 계속 보고 싶은데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집단에 못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으니까 정확히 뭐가 힘든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고 뭐가 그렇게 힘들었던 건지 궁금한데 들을수록 전혀 모르겠으니까 되게 답답했어요. 짜증도 나고. 근데 약간 집단에서 그 비슷한 느낌을 사실 좀 받았어요. 그때 그 느낌이. 그래서 제가 여기가 불편하게 느껴졌던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편하나 그랬는데 그때 느낌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속에서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계속. 근데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마음 자체가.
예.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자꾸 떠나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들고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그게 이제 탁 이렇게 터진 거였어요. 이제 그 파랑님이 이제 그거 얘기한 거랑 열매님이 이제 얘기한 두 개가 탁 하면서 갑자기 그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막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딴 데서는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근데도 좀 믿어지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지 믿고 싶은데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건데 어느 순간에 딱 그런 느낌이 들면은 내가 이제 탁 움츠려들어요. 물어보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나나소풀도 그렇고 다른 집단도 굳이 수다님을 잡을 이유가 없어요. 마음이 없다면 그렇겠죠. 근데도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믿지 못하겠다는 거 하는 게 뒤에서 수다님 험담을 하고 있을 것 같다고 속으로. 느껴지시는 거예요. 속으로든 수다님이 없는 자리에서 꾸준히 그런 그러니까 마치 시어머니가 감시하고 뒤에서 뭐라 하는 거고 또 이제 친구들도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본인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앞에서 드러내지 않지만 뒤에서는 수다님 모르는 곳에서는 그렇게 할 거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한 달 전에도 이제 제가 이제 상담 수련 받는 거기서 이제 그 친해진 언니가 있었는데 이제 그 언니한테 막 되게 좀 저도 좀 친하면은 약간 치대는 스타일이거든요. 막 챙기고 막 치대고 막 뭐 밥 먹었어?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막 그리고 뭐 왜 안 먹었어? 뭐 했어? 뭐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제 그때 집단 상담을 그 한 달 전에 집단 상담을 거기서 했는데 그 언니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상담 중에 사실은 제가 부담스러웠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때 갑자기 저 습관 아득해지면서 눈물이 나면서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생각이 들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니가 이제 나중에 미안하다고 얘기는 했는데 좀 미안하면 진정진정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그 너무 친하게 막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런 건가. 그러니까 제가 남편이 그렇게 자꾸 도망가는 것도 제가 너무 막 이렇게 다가가려고 그래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수아님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수아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 다가가는데 뭐 멀어져.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왜 수아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친구들도 저한테 그런 거 제가 편한 스타일은 아니래요. 그 20년 이상 된 친구들이 아니 수다님 그 얘기를 옛날에는 아직 옛날부터 수다님 좋아한다는 친구들이 있었다며 지금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남편이랑 잘 살아보라고. 아니야 그치 아니 그런 얘기 말고 일단은 수다님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 본인은 관심이 없다며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친구들한테 연락 잘 안 해도 친구들이 나한테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죠. 그 친구들의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다가왔어야 도망가는 게 아니라고. 친구가 싫으면 연락을 안 하죠. 근데 여기서 아니 파라님이 거짓말할 사람처럼 보여요? 너무 거짓말을 못해서 이 사람은 계속 문제가 되잖아. 궁금해도 화를 내는 사람이야.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내가 화가 나는데 근데 물어보니까 같이 하고 싶대요. 이 얘기를 안 하면 못 나오는데 얘기를 걱정이 돼서 듣고 싶다는 거야. 그럼 같이 하고 싶다는 거죠. 굳이 파랑님이 수다님을 잡을 이유가 있어요? 나 좀 봐요. 생각해봐. 굳이 잡을 이유가 있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 그쵸? 그러면은 믿는 거야. 근데 믿어도 자꾸 마음속에 아니 그런 괜찮아요. 마음이 생기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일단은 파랑의 마음은
믿어보세요. 파랑님이 근데 거짓말 힘들어요. 어떤 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가요. 저도 제가 옛날에 힘들었다 생각하면 되게 힘들어요. 힘든데 지금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걸 믿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어지진 않아. 근데 지금 파랑님이 눈앞에서 안 나오면 못할 거가 얘기를 못하면 안 나올 거다 듣고 싶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거는 의심하더라도 파랑님은 난 네 마음 믿겠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수단이. 오히려 본인이 의심해야 될 사람은 얘기를 30분 동안 하는데 아무 얘기 없었던 사람들을 의심해야 돼요. 속으로는 듣기 싫은데 입 쳐닫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파랑님은 얘기했잖아요. 파랑님 마음 믿고 싶다고. 파랑님 마음 믿겠다고 얘기해보세요. 저도 파랑님 마음 믿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파랑님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도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생각나는 게 물어보세요. 사실 니네들 자책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둘 수 있지. 저도 있어요. 수다님, 저는 수다님이 그런 생각이 자꾸 믿기 힘들다고 한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돼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해가 돼요. 그래도 저는 진심이니까 제 얘기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그렇게 수프님이 자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때요? 정말? 저도 안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은데 어쨌든 수프님이 이렇게 얘기해줘서 좋아요? 네. 얘기 좀 해줘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줘서 좋아요. 수프님도 수다님 싫어할 것 같아요 속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할 것 같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아. 확실해요? 그럼 나랑 수프님이나 파랑님은 믿어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난번에 그만둔다 그랬을 때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만둔다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믿어졌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게 약해지고 그러겠죠. 되게 혼란스럽겠다, 선생님.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왜 여기 있지? 집단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나도 그래. 내가 여기 아니 저는 진짜 아직도 혼자 있는 시간이 저는 되게 편하게 익숙하게 느껴져요. 저는 혼자 있었던 시간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되게 낯설어. 사람들이 막 다 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가 되게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닌데 이걸 구분해야 돼요. 좋은 건 아닌데 익숙하게 느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으세요? 그렇지는. 하지만 익숙한 거야. 생각해 보세요. 수단이 아버지 얘기했었잖아요. 아버지한테 수영받는다는 느낌 들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모님한테부터 그 느낌을 잘 못 받았는데 근데 남편도 중요한 순간에 본인한테 등 돌린 것처럼 느꼈는데 당연히 그렇게 느끼죠. 근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느낌은 익숙할 뿐이지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거는 사람들이 수단이 같이 하고 싶다고 지금 파랑님도 얘기하고 수프림도 자책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저도 수단이 얘기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수단이 얘기하는 게 좀 힘들겠다. 혼자 얘기할 때 힘들거든요. 사실 아무도 안 물어보면. 제가 중간중간 질문하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난 수단 얘기 듣고 싶어요. 수단님이 아침 일찍 오셔서 오늘도 일찍 오셨잖아요. 반가워. 나도 수단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게 좋은 거야.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 생각하면 익숙한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남편처럼. 물어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아무 말 안 했는지, 내 얘기 듣기 싫은지. 진짜 계속 쳐다보는데 제 얘기 들을 때 무슨 생각 들었어요? 순간 엄청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얘기한 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파랑님이 끊을 때 되게 짜증났어요. 되게 짜증났는데 파랑님이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니까 수다님한테 물어봐 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수다님 얘기 들으면서 지루한 적 한 번도 없었고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털어놔준 게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아무 말 안 했냐고 물어봐요. 그게 핵심이야, 수단. 근데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수다님이 계속 말하고 싶어 하는 줄 알고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끊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질문에 질문하거나 그러면 어떨 것 같처럼 느껴졌는데. 제 수다님 말한 거 끊으면요? 아니, 끊고 물어보면은 수단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래서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왜 안 했냐는 거지. 일단 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줄 알고 계속 듣고 있었어요. 어쩌면 남편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술 먹고 왔겠지. 정말 외면했으면 술 먹었겠어요? 야, 나 청소 다 했다. 우리 밥 먹자. 이러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저랑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얘기를 안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애들도 여기서 이러고 말없이 앉아 있는데 여기 매주마다 와서 얘기하라고 좀. 닥달을 해도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거? 남편이 진짜 외면했다 생각하세요? 네. 디제이는 외면했어? 저는 외면 안 했어요. 그거 왜 말을 안 하니? 왜 사람 외롭게 만들어? 수다님 제가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죠. 제가 말을 안 해줘갖고 되게 외로웠어요. 좀 외롭기도 하고.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수다님 얘기 계속 듣고 싶었는데 제가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얘기해주고 수다님한테 마음으로 진짜 관심 되게 많이 가거든요. DJ님이 계속 쳐다봐 주니까 좋았어요. 그거는. 그리고 저도 사실 누가 얘기하면은 못 끊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수다님이 이렇게 제가 좀 더 물어봐 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 저도 좀 더 물어봐 줄게요. 왜 얘기 안 해요, 햇살이는? 왜 계속 가만히 있어? 저도 중간에 들어가기가 조금 뭔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조심스러웠어요? 네? 조심스러웠어요? 예, 뭐 DJ님처럼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파랑님이 얘기했을 때 또 그 상황에서 또 방관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수다님 얘기 끝나면은 또 얘기해야지 하다가 또 파랑님이랑 이 상황이 또 벌어지니까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또 기다리다가 계속 그게 반복돼서 그러니까 기다리는 마음은 뭐야?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요, 듣고 싶어요. 저 DJ 그 밴드의 글을 보고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수다님이랑 그렇게 막
많이 친하진 않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같이 밥 먹을 때도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집단을 좀 안 나왔는데 수다님이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거를 좀 밴드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와서 좀 듣고 싶어가지고 오늘 사실 수다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약간 온 것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 안 했다는 거죠? 중간에 듣지 않고. 네. 밑에 사람이 울면 물어보는 거야. 얘기 듣고 어떠는지, 무슨 마음인지. 네, 맞아요. 햇살님이 궁금하고 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얘기해 주니까 울컥했어요. 듣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남편이 저보고 화 많이 낸다고, 엄마 자격도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엄마 자격이 없다고? 화 많이 내서 애들이 엄마 자격- 불쌍하다고. 저거 화 많이 낸다고. 내가 진짜 화가 나서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남편은 화내는 사람 싫어해요. 남편이 싫어하는 거죠. 수다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이 내가 화낼 때마다 애들이 불쌍하다고. 근데 저는 화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애들이 잘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엄마한테 건데, 가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를 남편은 화냈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 화낸 거 아니라고. 애들이 정리 안 하니까 정리 좀 해. 뭐 밥 먹을 거 들고 돌아다니면 먹을 거 들고 돌아다니고 식탁에 앉아서 먹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좀 제가 얘기하면 화나 얘기한다고 애들한테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고. 남편은 그런 얘기 안 하죠. 네.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애들이 불쌍해서 얘기를 하지. 그거는 남편이 화 듣고 화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서 그런 거지, 수다님을 제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아요? 네, 그건 알아요. 그건 알죠. 남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도. 맞아요, 그쵸. 정말 저 그 얘기 들으면은 저도 막 화가 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남편한테.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아닌데 자꾸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것 같아서 막 화가 나요. 근데 수다님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남편이 외면하니까 애들한테 하는 거라고. 네가 외면하니까 내가 애들한테 하는 거니까 네가 제대로 하라고. 난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잔소리할 거를 남편한테 시켜. 그럼 여보가 좋게 쟤네들 앉아서 먹게 좀 해. 라고 계속 시켜봐요. 화가 나나 안 나? 이 아시겠죠? 그 방법. 그 본인이 계속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사실 저도 집에 요즘 제가 애들을 케어하거든요. 전 소리를 엄청 많이 질러요. 할 수밖에 없어. 아들 둘이잖아요. 당연히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엄마들이 깡패가 돼요. 아들 둘 키우면. 근데 아빠한테 뭐 멈추질 시키면 않아. 돼. 근데 어쨌든 뭐 얘기를 들어서 좋다는 거죠. 좋은 사람이라고. 다시 좀 표현 좀 해줘요. 햇살님이 그런 얘기 해줘서 좋고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표현을. 사실 수다님 얘기 듣고서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좀 저도 걱정이 됐어요. 약간 남편처럼 제가 하지 않을까, 마음 표현도 잘 못하고 약간. 그럼 남편처럼 한다면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2시간 동안 옆에 앉아가지고 들으라고 시어머니 여기랑 자기 욕을 하는데도 자기 엄마랑 그냥 청소만 하다가 나가버리는 그런 마음, 무슨 마음이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약간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 남편분이,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 아는데
약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약간 그러니까 차라리 얘기 속 시원하게 네. 하게 두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으니까 그거를 방법을 몰라서 아마 지금까지 그러지 않을까. 근데 남편분도 사이좋게 지내는 거를 원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몰라서 아마 술 드시고 오시고 그런 거 아닐까. 아까 말하신 것처럼 아예 외면을 했다면 그냥 진짜 그 감정은 그냥 사라진 채로 일상생활을 계속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거 같긴 해요. 남편도 겁을 먹고 나중에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남편도 무서웠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소리가 목소리가 높아지면은 남편과 큰애는 갑자기 딴짓을 막 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왜 화났는지를 물어보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댓글이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자기를 열심히 막 해요. 남편하고 큰애는. 그리고 둘째 딸은 저랑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걔는 그냥 내 옆에서 계속 뒹굴거리면서 지랄을 그냥 하고 있고 무시하거든 저를. 제가 화를 내든 뭐하든. 근데 남편하고 큰애는 약간 눈치를 보면서 막 뭔가를 막 하는 거 보면서 아 내가 화나는 게 불편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는 말은 안 걸어요. 화를 낼 때. 그러니까 화 낸 다음에 좀 이렇게 말은 안 걸어요. 남편이나 아들 수다님한테. 아니 안 그래 피하죠. 왜 화내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안 물어요. 아니 수사님 나는 남편 마음 조금 이해되는데 제가 와이프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집안일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내가 이번 주에 술 먹으러 나가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 정말 열심히 애들 보고 정말 열심히 놀아주고 점수를 쌓아오고. 정말 열심히 청소를 하고 정말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수다님은 무서워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와이프가 화가 났으니까 내가 잘해야 되나 보다. 지금 이런 마음으로 잘해야지. 근데 그게 웃겨요. 그 모습이 나는 다른 일로 화났는데 막 자기를 막 열심히 하고 괜히 딴짓하고. 근데 그건 어쨌든 남편이 수다님을 신경을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신경 쓴다는. 신경 쓴다는 거긴 해. 예, 좋아하는 거는 알아요. 근데 답답한 거에 저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랑 남편이 수다님을 무시하거나 속으로 욕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근데 속으로 욕하는 것 같아요. 얘 가끔 얘기를 했다 보면은 얼마 전에도 남편이랑 둘이서 집 앞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싫은 거겠지. 아니 회사 사람 얘기를 하는데 회사에 이상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화를 버럭버럭 내는데 다 왕따래요. 그 회사 내에서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고. 사랑이 같은 사람.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그런 싫어하네.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고 그러고. 근데 내가 듣다가 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 내 얘기 아니야?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말을 얼버무려서 아니야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야 막 그러면서 갑자기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막 회사 사람 얘기하면서 이제 막 아무 때나 화내고 뭐 어쩌고 구분도 못하고 막 때와 장소한 거 아니고 막 얘기를 막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아 남편이 그런 사람 싫어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저렇게 나도 저렇게 욕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그거랑 다르죠. 근데 그러니까 수다님 잘못이 아니라 남편이 그걸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수다님이 이상하거나 수다님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그런 거 자체를 불편해하는 거죠. 저도 화내는 거를 별로 그 상황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잠깐 피하고 싶은데 그게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말을 걸거든요, 엄마한테. 그래서 그 남편분도 되게 좀 그 청소할 때 마음이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술로 뭔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그렇게 한 것 같고 수다님을 막 무시하거나 막 엄청 진짜 욕하거나 그런 느낌은 저도 못 받았어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하여튼 수다님은 남편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내 그런 화내는 모습을 싫어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욕하고 있다? 그 남편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그랬는데 느껴지세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그런 그러니까 거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를 싫어졌겠다. 싫어졌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애들 봐서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그 남편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그 일 있은 뒤에는 쭉 그냥 서로 부딪힘 없이 그냥 계속 산 거예요. 아니 제가 1년 동안 괴롭혔죠. 계속 얘기를 하라고 이거 그냥 저는 못 넘어가는 그때 일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네,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계속 자기는 이혼은 안 하고 그다음에 할 말도 없고 저랑 얘기하기도 싫고 계속 그런 아까 남편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제사 때 나는 내가 먼저 보자질을 한 게 아니라 엄마가 어떻게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남편은 나름의 답변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수아님은 그게 안 믿어지는 안 거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니까 남편이 할 얘기가 없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수아 남편이 거짓말한다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어때요? 좀 얘기 좀 하시고 좀 남편 입장도 그럴 거다. 시사님도 자기도 남편 입장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떠세요 지금은? 다 그래요? 땅님이 제일 우리 남편하고 제일 비슷해. 남편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남편? 제가 남편이라면요. 2시간 동안 자기 엄마 욕을 하느라고 자기 욕을 하는데도 청소하다가 밖에 나서 술 먹었어. 어떤 마음이에요? 되게 답답하고 회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싸우지도 않으신 건가요? 전 처음 얘기 들었는데 남편은 저한테 소리 지르거나 화낸 적이 없어요. 자기 부모님 욕을 해도요? 네. 제가 네. 그럼 많이는 딱 시어머니한테 그 시발년이 미친년이 막 그러면서 남편 앞에서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일부러 남편도 친구한테 전화해서 아니, 그 땅님은- 시발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그래서 일부러 건드리려고 저는 한 번 대판 싸워서 풀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러 더 건드렸죠. 이렇게 엄마 욕을 막 해. 네. 본 앞에서 그럼 옆에서 청소하고 있을 수 있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말이 심한 거 아니냐고 저도 욕을 할 것 같아요. 햇살이는 저도 말할 것 같은데. 내 막상 한 5년 살지 않아? 그럼 기본적으로 싸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화났거나 싶잖아요. 그럼 피하게 돼요. 피하게 될 거야. 5년 동안 계속 싸우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럼 근데 무서워요. 아니 피한다는 아니 수다님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그 갈등하는 게 어. 부부간에 갈등하는 게 진짜 저는 그게 왜 무서운 건지를 잘 이해 못하겠어요. 그냥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저는 애들 앞에서도 싸우는 게 그게 잘못이라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다님이 싸우는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했다면 결혼 안 하셨을 거예요. 결혼을 아예 안 했겠지. 잘 생각해보세요. 아빠 같지 않은 사람 찾아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말 잘 들을 거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말 잘 듣는 게 사실은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의 스타일을 바꿀 수는 없어. 대신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 들어달라고 하고요. 그걸 물으세요. 너 내가 화 많이 내서 나 싫어하니?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니? 이건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사실 남편 입장에서도요. 싫어하면 싫어한다고 말할 것 같아. 그럼 요즘 같은 세상에 근데 아니래요.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건 좋아하는 거죠. 그럼 진짜 아직도 수다님 좋아하는 거지. 아니래요 계속. 근데 그게 그때 거짓말 같아요. 마치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니 계속. 수다님 왜 거짓말을 해요? 제 회피하는 친구는 거 지금 이 나이에도 와이프가 물어보면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어. 그럼 내 이혼하자 그럴까 봐. 아니 이혼하는 건데 남편은 그런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라면은 저는 좋으니까 살지 미쳤다고. 지금 막 장난쳐요? 막 이렇게 막 설거지 할 때 아까처럼 건들고. 저희 지금도 아빠 가끔. 아니 네. 이혼이 무서운데 좋아서 수다님이 진짜 싫으면 진짜 이혼을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혼이 아무리 무서워도 수다님이 그거보다 더 싫어. 이혼하는 거보다. 그럼 이혼하죠. 아니 뭐 나랑 소프는 뭐 지금 뭐 100% 와이프가 좋아서 사는 것 같아요. 난 100% 좋아. 이런 건 남겨둬야 돼. 없네 여기 진짜 이제. 자 이제 남겨뒀으니까 자. 몇 프로인지. 세상에 100% 좋아서 사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다님이 남편이 그거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좀 믿어야 돼. 아니면 수다님이 이혼하고 싶으면 본인이 이혼하자 해요. 그냥 이혼서를 써 소송 걸어버려. 그 생각도 했어요. 해요. 그러면 본인이 싫으면 나는 사실 본인이 싫은데 계속 남편 핑계를 댄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스스로 애들 케어하면서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해요. 아니면 애들까지 줘버리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로 이혼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남편이 좋아요. 그래. 근데 이렇게 사는 건 싫은 거예요. 좋기는 한데 너무 답답해요. 개지랄을 떨어서 집단에 데리고 와요. 금요일 저녁 집단에. 그렇게 개지랄을 떨어요. 너 진짜 난 이혼 안 하고 싶으면 너 집단 가라고. 계속 협박하고 있어요. 아 진짜 이혼 서류 들이밀어요. 농담 아니고.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 그 남편 안 변해요. 지금 햇살님도 되게 힘든 것 넘어서 여기 이제 버텨 앉아 있는데도 아직도 말 잘 못하잖아요. 그 남편분 나이 많잖아요. 한 50 되지 않았나? 50. 50 좀 안 됐어요? 어떻게 뭐 본인 얘기하면 어떻게 하네요. 어쨌든 수단이 좀 얘기해서 좀 마음 편해진 거예요? 집단에서 나올 거예요? 네, 조금 편해졌어요. 지지집단은 나빠. 이게 뭐지? 그 마음에 뭔가 묵직한 뭔가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좀 내려놨나 얘기를 하니까 풀린 듯하기도 하고. 묵직한 게 그냥 집단에 대해서 묵직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집단에 대해서도 약간 땅님 그때 안 나온다 그럴 때도 저 되게 막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전에 좀 자기가 빠졌을 때. 그때 안 나온다 그럴 때 혼자 도망간 것 같아요. 남편 모습이 그때 내가 울었던 게 아마 그런 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땅님이 그때 안 나온다고 그 밴드에 글 올렸는데 그때 갑자기 내가 공항 갔을 때 그 느낌이 딱 떠오르는 거야 아침에. 그래가지고 그때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좋죠? 아니요, 그 다음에도 미웠어요. 계속. 지금은 계속 미워요?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되게 미웠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때 나왔을 때 되게 막 화가 났어요. 막 그때 막 화를 내고 싶었어요. 막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막. 지금 집에서 도망가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냥 짜증났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인 것 같아서. 그렇게 그냥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았어요. 나온다 그랬다, 안 나온다 그랬다. 그러는 게. 도망가지 말라고 그래요. 계속 같이 하자고. 도망가지 말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진짜죠? 말을 할게요. 제가 혹시 못 나오면 그 이해 안 못 나올 생각은 하고 있는 거네 계속 그러면. 학교 얘기 계속. 학교에 빠지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결석하지 말라는 게 아닌 거잖아. 오랫동안 못 나- 빠지고 그냥 집단 안 나올 떠나는 거. 생각은 언젠가는 떠날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 솔직히 계속 가지고 있어요. 좀 저도
회피하고 싶다 마음이. 근데 그러더라도 저는 좀 수다님한테 좀 마음은 좀 계속 받고 가고 싶어요. 약간 갈 거면 빨리 가, 받기 전에. 받기 전에. 부족을 하고 지만 생각하고 있어, 짜증나게. 아니 가기 전에 마음은 들 수 있죠. 그러니까 간다는 게 뭐예요? 간다는 거요? 도망간다는 거야? 혹시 만약에 그러면은 네. 수다님 얘기 좀 해요. 본인 남편분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땅님이 신뢰가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뭐 갈 수는 있죠 라고 말하는데 물론 갈 수는 있죠. 근데 불편한 거를 좀 꺼내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가더라도. 제가 수다님한테 불편한 거야? 아니면 아니 집단 저도 그렇고 집단에서 도망간다면 도망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땅님은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불편한지 뭐가 힘든지 그냥 계속 추상적인 얘기만.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좀 제가 힘들 때는 혼자 있는 게 좀 그 익숙해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만약에 갈 때 가더라도 여기에 뭐 실망하거나 뭐 화나거나 한 거를 얘기하고 가달라는 말이죠. 아,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지 말고. 그렇게네. 할게요. 그냥 가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 말 안 하고 그냥 그때 밴드처럼 이제 안 나오겠습니다. 딱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좀 어떤 마음인지. 그러면 되게 마음에 슬퍼요. 그러니까 뭔가 소중한 게 떨어져 나간 듯한 느낌이 들고 그냥 그래요. 약간 저라서 약간 더 그런 부분이 있으시는 그럼 여기 그런 집단 것도 떠나간다는 사람이 땅님 말고 또 있어요? 거예요. 저는 사실 수아님 저한테 크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게 슬프다고 말하시니까 저는 처음부터 땅님한테 관심 많다고 예전부터 얘기했었어요. 저한테요. 네, 집단에서도 계속 좀 그 남편분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저는 땅님 같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약간 편을 화 잘 안 내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화를 잘 안 내는 스타일을 따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러지? 잘 맞춰주는 스타일. 그런가?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뭐가 좋아요. 그냥 딱 봐서 그냥 좋다 그냥 그런 느낌이지 뭐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도 이전에 제가 나왔을 때 저한테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되게 더 마음이 갔었거든요. 수아님한테 어떤 면에서 저한테 화가 나셨는지 좀 계속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 땅님 계속 저는 하면서 계속 땅님 쳐다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뭔가 얘기를 하려다가 못하고 이렇게 있고 말하려다가 못하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순간 막 답답한 거예요. 내가 대신 막 얘기해주고 있고 막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지 말고. 그래서 그러고 싶은데 2주 전에 무슨 일 있었어요? 술 먹으면서? 2주 전에요? 갑자기 너무 괜찮으니까 제가 파랑님한테
저도 워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제가 되게 그러니까 짓누르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좀 많이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자리에서 좀 제정신일 때 해봐요. 제정신일 때. 제정신인데요. 그럼 좀 꺼내서.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저도 정확히 근데 무슨 딱히 무슨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에서 아마 다른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땅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한테 윽박질렀어요. 뭐라고 윽박질렀어요? 막 뭐라 그랬지? 아무튼 막 되게 막 살벌하게 뭐 레이저를 쏜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런 표정으로 야 그러지 말라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좀 있다가 또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났고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되게 무시받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평소에 무시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데? 정확하게 그게 저한테 짚히진 않거든요. 근데 뭘 정확하게 안 잡혀. 나이가 많은데 자기 할 일도 못하고 이런 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 조절 못하고? 저도 나이 많 헛소리 하지 말고! 진짜예요. 그거 뭘 무시하냐고! 피해가지 마! 진짜 모르겠다니까요. 아무거나 집어서 해봐 임마. 개인 상담에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땅님. 그거 제대로 화학 컨트롤 못하는 거. 컨트롤도 못하고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거 있어요. 네. 저런 사회생활 어떻게 하나. 그렇게까지는. 근데 술 먹으면 정확하지 않은 말도 짓거리게 돼.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해보라고. 나랑 계속 관계하고 싶으면 지금 드러내요. 그렇지 않으면 땅이랑 관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평소에 그런 무시하는 마음 있으면서 없는 척 하다가 술 기운 빌려가고 그런 말 던지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날 계속 속여온 느낌이에요. 빨리 해요. 갑자기 하는 거 그냥 해, 이 새끼야! 병신같이 있지 말고! 잘하잖아, 이 병신아, 너. 잘 못하잖아요. 개인 상담에서도 잘해, 너.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빨리 해. 이 개새끼야. 해달래잖아. 네 안에 있는 거 꺼내라고.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말을 시작해요. 누가 소리 지르래? 어떤 게 꼴보기 싫고 어떤 게 무시할 만한지 비난하라고. 아무 때나 괜히 뭐든지 화를 내는 것 같아서 되게 짜증나요. 그럴 때는. 아까도 수사님한테 말할 때 솔직히 되게 짜증났어요. 왜 화를 내는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까도. 네가 나서서 잘라 병신아. 왜 입 쳐닫고 있어 그러면? 저 때문인 것 같아. 아까 그때 말 못했고요. 뭐가 네 때문이야. 너 때문 아니야.
뭔 소리야 갑자기. 그냥 저는 아까 수사님한테 파랑님이 약간 화내는 것 같이 말하는 게 저랑 좀 빨리 이야기하고 싶어서 끄는 것 같이 저는 들렸었어요. 전혀 그런 생각 없어. 너랑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수다님 마음 빨리 자를 마음이 1도 없어. 빨리 나오기나 해. 그래서 진짜 짜증났어요. 그리고 더 얘기해. 파랑님이 화내는 게 싫어요? 화낼 때 어때요? 아니 화를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화를 낼 때 되게 싫어요. 그럴 때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요. 근데 나도 화랑님이 화날 때 그런 생각 들 때 있어. 왜 저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 그리고 아까 화랑님은 화내면서 왜 땅님이 술 마시고 화냈을 때 무시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는데 왜 땅님은 화내면은 안 되는 거지? 내가 아니, 먼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왜 화냈는데 소리 지르고 화냈는데 왜 무시한다고 느꼈어요? 무시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얘기했죠. 형님 화 좀 내봐. 아 요즘에 불쑥불쑥 화가 튀어나와가지고 졸라 힘들다면서 엉뚱한데 화 내지 말고 여기서 내. 그쪽은 촉발이라도 하지. 아 여기 촉발들 지금 못 시키고 있어? 아, 그거 무시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차피 지랄한다 병신 새끼 진짜. 아이고. 어차피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면 그러면 니 혼자 화 못 내지 병신아. 그지? 네. 못 내지. 네. 그러니까 병신이야 니가. 그렇게 반응적으로 화낼래? 상대방 나쁜 사람 만들고? 그렇게 나쁜 사람 되기 싫냐? 네 싫어요. 아유 병신 새끼 진짜. 너 내 남자하고도 나중에 상담 그렇게 할래? 상담자 한다면서. 지금 이렇게 하자고 해도 못하면서 네가 상담자를 하겠다고? 내 남자 앞에서 맞춰주고 뒤에서도 무시하면서 또 존나 욕하겠지, 그지? 눈에 보인다, 야. 한님 뭐라고 싶네요. 하는데 계속 무시하고 싶어요. 말로 해 말로 하라고. 안 들리고 존나 무시하고 싶어요 지금. 잘 안 들려요. 화도 내기 싫어요? 딸 대학을 왜 다녀요? 할 게 없거든. 거기서 뭐 배워요 도대체? 왜 상담을 해? 지금도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이 아니라 무시하고 싶어요. 무시하는 말을 해요. 말을 마음속으로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무시하면 상대방이 땅님을 무시해요. 이런 모습을. 땅님 보니까 갑자기 용기가 없어졌어. 우리 남편이 저러면은 나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 마세요. 남편은 안 그럴 거.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갑자기 자신이 없으면 걱정하지 마. 이 정도는 아니에요 남편은. 땅님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냥 지금 막 비난 받으니까 막 상처가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 상처가 안 돼요? 무시한다는데 뭐 상처가 돼. 화가 나서 무시하는 거죠? 네, 화도 안 그냥 생무시하는 내 말을 듣질 않는 거지. 무시하는 거 있으면 말을 해요. 뭔가 머릿속으로 뭐 변변찮은 지역도 못 가졌다고 이런.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날 계속 만난 거잖아. 맞아요? 그거 좀 대답 좀 해줘. 그동안 계속 그런 마음으로 만난 거잖아. 그런 마음 가지면서 나한테 좋다 그런 거잖아. 좋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잖아 그때. 오케이 알았어. 그럼 좋은 마음도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진짜 좋으면 다른 마음을 꺼내서 지금 하라고. 연기라도 하라고. 여긴 지금 상처받았다고. 똑바로 하라 그러니까 네가. 네가 똑바로 해 병신아. 뭘 갑자기 뜬금없이 뭘 똑바로 해. 네가 똑바로 좀 살라고 네가 화 좀 그만 내고 사람들한테 그러면. 내가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그럼 내가 화를 내면 안 돼. 좋다는 거면 좋다는 걸로 표현하든가 왜 화로만 하는데. 왜? 좋아하면 화를 내면 안 돼? 왜? 내 맴이야. 네가 그럼 나서서 자르던가 중신 새끼야. 뭘 똑바로 해? 난 똑바로 하고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래야 한다고. 야 그래가지고 수단이 그렇게 들었냐? 너나 사람 무시하지 마. 병신 새끼야. 난 사람 무시 안 하거든. 너나 똑바로 서 씨발로만. 어디서 이 개새끼가 진짜. 담배 피는 새끼가 씨발 나보고 담배 피지 말라는 거 같네. 존나 어이없게. 너나 똑바로 해. 네가 그런 말 하는 거 내 남자가 네 말 안 듣겠냐? 네 남자가 씨발 새끼야. 어? 네 삶이나 신경 써. 남 삶에 감여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만 있다고 무시하면서 개새끼가 진짜 씨. 그냥 얘기해. 여기서 있다 보면 다 말짱 노름이야. 무슨 말 하는지. 소리라도 질러. 술 먹으면 소리 지른다며. 무슨 말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 도망가고 싶어? 파랑님이 막 얘기할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는 거 아니죠.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화가 난다든지 무섭다든지. 하나님한테 연락하지 마. 하나님한테 연락하지 말고. 그리고 할 말 있으면 집단하세요. 둘이 술 먹지도 말고. 제가 무시해서. 집단하세요 얘기해. 어떤 말 여기서 해야 돼? 속에 있는 걸 까라고. 평소에 집에서 하는 생각. 본인 비난하듯이 비난하면 할 수 있잖아. 저 비난하듯이. 뭐 합리적이고 맞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 꼴보기 싫잖아요. 나이 처먹고 하는 게 뭔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똑바로 좀 살라고 진짜. 나 좀 똑바로 살고 있어. 파랑님의 어떤 면이 화내는 게 제일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게 일단 제 불편한데. 그럼 화낼 때마다 같이 화내줘요. 화 좀 내지 말라고. 정말 파랑님 생각한다면. 그것도 무시하는 거잖아요. 뭐가? 그게 왜 무시하는 무시가 거예요? 아니에요.
뭐 표현. 화내는 거 싫으니까 화내지 말라고. 아니 화내는 건 무시하는 게 아니야. 아니 화를 낼 때 화내지 말라는 건 또 무시하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파랑님이 자꾸 싫어지고 자꾸 떠나려고 그런 거잖아요. 파랑님이 화내는 모습이 싫으니까. 무시 좀 하면 안 그럼 돼. 화내지 말라고 얘기하면은 파랑님이 화 안 낼 거 아니에요. 땅님 생각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 못해서. 한번 파랑님이 화내는 게 싫으면은 파랑님이 싫은 게 아니라 파랑님이 화내는 게 싫고 그게 그런 거면은 그럼 파랑님 화낼 때마다 화내지 말라고 내 앞에서 화내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돼요? 안 돼? 안 돼요. 돼? 그래도 자꾸 파랑님이 화내고 그러면은 나쁜 놈이지. 기분이 어때요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지금 땅님한테. 뭐 얘기를 들어서 안 좋아? 못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안 좋아? 속에? 계속 무시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든 느낌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지금 되게 모멸스러워요. 아, 본인만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나 지난주에 울었잖아요. 나도 무시하는 느낌이 받았어. 그때도 그랬고 내 영상을 봤거든. 내가 울 때 옆에 형님이 어떻게 얘기했지. 와닿진 않는구나 저 사람. 그리고 오늘도 그냥 보니까 본인 걸로 갖고 가지 마. 그럼 너무 힘들어. 솔직히 무슨 생각해 이렇게 울면? 자책해? 그치?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지난주에 내가 울 때도 그랬어요? 아니 그때 그러진 않아. 뭐였어 그때? 그냥 저를 되게 생각해 주는 거 생각 들었었어. 헛소리 하지 마. 그건 진짜 널 생각해서 온 게 아니야. 내가 슬퍼서 온 거야 이 새끼야. 네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네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 상대방 있는 그대로 못 봐주는 거. 안 보이는데 어떡해요. 그건 이해해.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야. 안 보인다고 말해 이렇게. 제발 말 좀 해. 무시하면 무시한다고 말하라고.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입 쳐닫고 등 돌리는 게 무시하는 거라고. 그래서 수다님이 남편한테 상처받았다고. 사람들이 상처받는 게 그거야. 무시하면 너 무시한다고 얘기하라고. 많이 할게요. 제발 입 쳐닫고 있지 마. 그렇게 말해. 누군가 얘기했는데 와닿지 않으면 입 쳐닫고 있지 말고 난 네 말 와닿지 않는다고 말해. 그렇게 말해줘. 그래요. 마무리 합시다. 저부터 할게요. 수다님, 익숙한 거랑 좋은 거랑 계속 좀 구분하세요. 사람들이 수다님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게 익숙한 거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익숙한 게 있지만 전 좋은 걸 선택할 거예요. 수다님
사실 초반에는 되게 수다님 좀 별로였거든요. 얘기도 잘 안 하고 있어. 딴 얘기하고 여기 얘기 아니라 계속 본인 이야기 하죠. 근데 되게 힘들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버텨내시잖아요. 마음이 가요. 좀 믿음이 가고. 막말로 수다님도 안 나와버리면 그만이잖아. 그렇죠? 근데도 나오기 싫을 때마다 나 그만하고 싶다는 얘기도 해서 사람들 얘기도 듣고 해서 전 수다님 싫은 모습 있으면 싫다고 얘기할 테니까 혼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나 같이 무시당하잖아. 저 사람한테. 다행이다. 혼자 생각하다가 본인 걸로 갖고 가지 말자. 그게 아빠든 엄마든 본인 몫이 있고 그분들 몫이 있다고. 그걸 본인 걸로 갖고 가지 말고. 그럼 본인도 상대방 무시하다고. 계속 말해요. 말해요. 그게 나아. 내일까지. 시간 없으니까 빨리 좀 하세요. 저도 약간 제가 수단이 남편이면 어떻게 할 거면서 싸울 거라고 말했는데 막상 제가 지금 그 순간이면 저도 남편이 똑같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처 주지 않을까. 임지 웃는 거 보면서 솔직히 속상한 마음이 들는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패스. 수다님 얘기 들어 되게 좋았어요. 수다님 처음에 왔을 때 저한테 얘기도 많이 걸어주시고 얘기했어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되게 얘기 많이 들어서 좋아요. 되게 편들고 싶었어요. 편도 들었고. 그래서 수다님 계속 좀 얘기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고 파랑님 올 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마음 좀 요즘에 계속 무시받고 있거든요. 좀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 속상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파랑님 마음 너무 잘 알아서 좀 마음이 진짜 아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수다님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떤 일 나왔을 때 저도 그냥 진짜 그만 할까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수다님도 이제 5년 동안 많이 힘들었 과정에서 계속 집단 참여하고 그랬어가지고 저도 계속 하려고. 그래서 수다님도 계속 친해지면서 그렇게 상담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절대 안 좋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 안 좋게. 땅님 오랜만에 봤는데 반가운 마음도 있는데 솔직히 갑자기 그만둬가지고 좀 말하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못해서 아쉽고, 그리고 좀 대학원 다니면서 좋아진 모습으로 올 줄 알았는데 더 답답해진 것 같아서 그게 좀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장님이 썸머님 글 남겨줘가지고 힘이 많이 됐어요. 힘들 때. 네, 이상입니다. 저 수다님 말씀 듣는데 진짜 수다님 말씀 그대로의 상황이라면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걱정됐고 수다님 뭐 안 나와도 그만이고 뭐 안 보고 싶다? 왜 나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 수다님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고 나무님 말씀대로 그런 거 남편분한테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셨으면 좋겠고, 파랑님이 아까 전에 수다님 말 끊었을 때는 되게 좀 불쾌했는데 그 마음이 아닌 거는 또 아니까 파랑님 거 얘기해 주니까 이해가 됐고, 그럴 때에는 어렵겠지만 좀 진짜 그 안에 있는 더 마음을 얘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해가 생기니까 무섭기도 하고 저도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진짜 마음을 못 보게 되고 순간 상처받게 되고 이래서 그런 게 하나의 바람이고, 파랑님, 수다님 말 무시한다고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진 않고요. 여름님이 수다님 그 편 들어주는 게 느껴져서 좋았고요.
땅님이 저는 오랜만에 봤는데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예전에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려 봤을 때 저는 땅님이 그래도 다시 나온 게 용기 있다고 생각하고 땅님이 정말로 뭐 파랑님한테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로 관계가 없으면 아예 안 나오지 분명히 마음이 있을 텐데 그걸 적절하게 못 느끼거나 표현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되게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듣고 있었어요. 하여튼 계속 더 표현했으면 좋겠어. 이상. 일단 수다님 얘기를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수다님하고 되게 이렇게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수다님이 저런 마음이었고 그런 마음에 대해서 나도 어떤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다른 걸 떠나서 예전에는 수다님이 좀 저는 예전에도 저 수다님한테 관심이 있고 좋아한다고 이렇게 표현 좀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좀 정말 같이 있는 것 같아서 뭐라 해야 될까 좀 되게 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수다님 이렇게 얘기 듣고 마음 표현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오늘 진짜 좀 수다님의 진짜 수다님다운 모습을 좀 본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그런 모습 같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파랑님이 좀 마지막에 나머님 얘기 듣고 좀 이렇게 울었을 때 좀 어떤 마음일까 좀 궁금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눈물 흘렸을까. 그리고 따님 저도 대장님하고 비슷한 마음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따님이 뭐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때나 아니면 환경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마음이랑 생각이랑 전혀 다르게 의도하지 않게 계속 가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 좀 속상할 때가 있어. 안타깝고.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일단은 땅님이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생각들 때문에 좀 뭐라 해야 될까 생각들 때문에 상대편들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걸 좀 계속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땅님 오늘 내가 마지막에 어떤 걸 느꼈냐면 땅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나무님이 얘기하는데 그건 자기가 모르고 있었다고 뭐라 하지 무시하는 걸 모르고 있다 그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화내는 거 내가 대래 화를 내면은 그게 오늘 상대편을 무시하는 걸 모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땅님 그 얘기 내가 정말 많이 해주고 그 얘기 할 때마다 땅님이 나한테 그 얘기 했었어요. 그거 몰랐다고. 그게 아니라 화를 냈을 때 제가 화를 낸 거를 화내지 마 했을 때. 네, 그 말을 했던 그 말이? 화를 내지 마라는 어떤 말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땅님은 정말 말에 집중해. 워딩. 근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 땅님. 그럼 좀 적어놔요. 구별을 좀 해봐. 본인이 좀 적어봐. 들었던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비슷한 감정이나 비슷한 생각을 전하는 말인데 땅님은 그거를 굉장히 좀 오해해서 듣는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같이 얘기하면서도 얘기할 수 있긴 한데 그리고 내가 말해줄 수도 있긴 한데 땅님도 좀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정이 올라왔을 때 감정이 올랐을 때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오해를 하더라 이런 것들에 관해서 땅님이 아까 파랑님 맨 마지막에 되게 속상하고 우는 것 같은데도 땅님 표정이 그냥 땅만 보고 있어가지고 되게 별로였어요 진짜.
되게 별론데 그것 때문에 또 자책은 안 했으면 좋겠고. 햇살님이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되게 여기 오기에까지 되게 생각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오기 싫은 마음도 엄청 많고 그리고 와서도 되게 불편했을 것 같은데 뭐 본인도 뭐 자기가 답답한 게 되게 많겠지만 일단 오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만두지 않고 저는 햇살님이 그만둘까 봐 되게 걱정돼요. 일단 그냥 계속 붙어만 있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수다님은 아까 얘기를 들을 때 되게 저 완전 몰입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혹시 뭐 도중에 안 물어봐주고 이런 게 서운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근데 제 마음은 수다님한테 관심이 진짜로 많아요. 진짜로 많고 아까 땅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되게 진솔해 보여가지고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파랑님이 수다님 말 끊었을 때 저도 짜증은 났었지만은 왜냐면은 저는 수다님한테 또 훨씬 몰입해 있었거든요. 근데 파랑님이 뭐 사람 무시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파랑님이 싫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짜증이 났지 이상합니다. 오늘 패스한다 그랬어. 우선은 땅님이 저는 자꾸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그게 땅님한테 오히려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좀 땅님이 조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복잡해요. 미운 마음도 있고 싫은 마음도 있고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땅님한테는 들어서 어떤 때 짜증 날 때도 있고 그게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파랑님한테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데 저도 듣다가 쟤 왜 계속 성질이 더럽지? 그럴 때도 있고 진짜 그래서 그럴 때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때는 그렇게 비평하는 저를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왜 저렇게 그거를 가지고 나쁘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미안할 때도 있고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아까 울 때 저랑 비슷한 마음인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저도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러니까 슬펐는데 땅님, 파랑님도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DJ님 옆에서 계속 쳐다보고 보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네, 그리고 여름님도 고마워요. 여름님한테 좋다고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한데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새 남자 약간 시큰둥 불었으면 그렇지. 이렇게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좀 참 난감하기도 하고 약간 좀 어떻게 진짜 열심히 듣는 것 같아. 진짜 열심히 진짜 너무 나는 좀 빼줘요. 내 기준으로는 열심히 하고 기준으로는 저번 주부터 계속 이 얘기를 들었거든. 기준으로는 열심히 한다 그런데 아직 별로 그렇게 열심히 들었어요. 말을 해야지 되는 거야? 끼면은 거절당한 느낌 들까봐. 추임새가 필요해. 추임새. 알겠어요. 질문. 껴야 되는구나. 거절당하는 느낌 들까봐. 끼면은 했어요. 나 질문 몇 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반응이 좀 있으는데 계속 이렇게 눈만 멀뚱멀뚱 이렇게 굴리고 있으니까 끼는 닉네임 한번 그리고 태주님이 올 때 좀 약간 걱정됐어요. 글로 쓰면 울 것 같아서 못 쓴다는 말을 하니까 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울 것 같은 게 뭔지 막 그러고 그래서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그랬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수풀님 지지해줘서 고마워요. 왜 우리 거기 엮어가지 마 우리. 우리 싫어해. 풀 나. 우리 네.
나 엮는 거 진짜 싫어해. 푸풀님 특히 고마워요. 뭐야? 눈에 똑하라고. 네, 이상입니다. 다 했어요? 땀님 해서. 파랑님 하고. 저는 일단 오늘님이 패스하는 모습에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오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너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느껴지고 되게 좀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에 대한 관심도 집단에 와서 좋다고만 할 뿐이지 안 믿겨요. 전혀 1도 안 믿겨요 이제. 지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님한테. 그리고 수다님한테는 아까 제가 말 자르긴 했는데 뭐가 정확히 어떤 감정이었고 뭐가 힘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차 싶었어요.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 그리고 좀 정확히 뭐 때문에 힘든지 좀 듣고 남편분한테 좀 화가 났고 어쨌든 뭔가 남편분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수다님이 내가 이상한 사람이고 되게 유별난 사람이고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갖고 제가 언니하고 함께 할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혼자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평생을 같이 반려자라고 생각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진짜 절망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인천공항까지 갔다는 얘기가 저한테 되게 이해가 됐어요. 하고 좀 속상했어요. 얘기 듣고. 저도 나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남편분하고 좀 계속 피하지 못할 때까지 무시하지 못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화내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언니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결국 지금 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좀 남편분하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땅님한테는 서운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섭섭하고 그리고 생각도 하기 싫어요. 일단 너무 힘들어서 생각도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남님 그 얘기했을 때 뭔가 위로받은 느낌이 들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 되게 속상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눈물 난 것도 있지만 뭔가 그동안 나는 되게 땅님하고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리고 되게 가깝다고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뭔가 내가 땅님을 생각한 마음이나 땅님 나라를 생각한 마음이 너무 다른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되게 서운하게 느껴지고 되게 맵빠졌어요. 라고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수풀님이 물어봐서 땅님이 무시하지 말고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집단 와서 저한테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나 아까 똑바로 살라는 얘기들도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확히 어떤 부분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집단에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땅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지 땅님 자책하라고 눈물 흘리는 거 아니니까 제가 땅님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것만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집단 안 나오지 말아요.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DJ님이 저 힘든 제 손 잡아주고 지지해줘서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아까 솔직히 아까 제가 말 잘랐을 때 짜증났다고 얘기해줬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오히려 좀 편했어요. 그리고 대장님도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DJ님은 뭔가 좀 이해가 되는데 대장님은 사실 그 상황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뭔가 저에 대한 감정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나에 대한 정확히 그 상황에 대한 게 아니라 나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걸 연결해서
이걸로 좀 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제 후기로 남겼고 댓글로도 남겼고 그다음에 저한테 밴드로 개인적으로 메시지 줬는데 제가 사실 그 얘기를 좀 집단에서 오늘 한 번 더 듣고 싶었고 그런 걸 못 들어서 좀 아쉽고 그 다음 집단에서 좀 직접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 밴드로 메시지 받아서 좋았지만 저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햇살님 봐서 좋았고요. 아까 나무님이 저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나무님 또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지난주에 눈물 흘리면서 잡았던 것도 기억나니까 그 말이 되게 좀 제 문제로 가져가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듣고 되게 좋았어요. 이상. 그래서 후결해 주시고요.